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데이터 시스템 기술지원부 김다정입니다. 오늘은 14장 어셈블리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에서 작업한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어셈블리 파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물성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탭별로 어셈블리, 스케치, 계산이라는 탭이 나열이 되어 있으신데, 자, 그 중에서 계산 탭을 가시게 되면 물성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어셈블리 전체에 대한 물성치 정보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물성치는 먼저 질량에 대한 물성치입니다. 자, 각각의 지금 부품들이 각각의 재질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재질에 대한 전체 어셈블리의 질량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볼륨과 면적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게 중심에 대한 XYZ 좌표값까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질량 같은 경우는 그램이시고 중심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계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은 물성치의 옵션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단위계가 문서 설정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에 대한 단위계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단위계를 변경하시고 싶으실 때는 사용자 설정 사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길이에 대한 단위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소수 자릿수도 변경을 하셔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이 되셨죠? 자,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심이라고 해서 무게중심 값이 XYZ 좌표계가 나와 있으신데, 자, 이 좌표계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의 원점을 0,0,0으로 기준으로 해서 무게중심이 표기가 되어 있는 좌표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0,0,0의 위치를 변경을 하시고 싶다 하실 때는 저희가 좌표계 원점을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물성치 탭을 빠져나가서 원점 좌표계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탭 쪽에 가시게 되면 참조 영상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저희가 기준면을 추가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아이콘입니다. 참조 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좌표계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위치에 좌표계를 생성을 하실 건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래픽 환경에서 일정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포인트에 XYZ 축이 생성이 되고요. 이 X축에 대한 방향성은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또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Y축에 대한 정보를 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Y축도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 또한 방향성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X와 Y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입력이 되셨으면 Z축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좌표계 1이라는 히스토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계산 탭에 있는 물성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기존의 지금 무게중심 값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무게중심 값과 좌표계를 좌표계 1로 변경했을 때의 무게중심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부터 기존에는 마이너스 1.33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0.38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다른 값들도 Y, Z에 대한 값들도 모두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0,0,0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이 변경이 업데이트가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간섭 탐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 탐지 기능은 정적인 상태에서 솔리드와 솔리드 사이에 정적인 상태에서 파트와 파트 사이에 간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표기를 해주는 기능이시고요. 계산 탭에 간섭 탐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선택 부품이라고 해서 어셈블리 1 전체 부품이 선택이 되었고요. 자, 계산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간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정적인 상태에서 간섭 체크가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 어셈블리를 약간 회전을 시켜서 다시 한번 간섭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섭 탐지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또 지금 회전이 되면서 위치값이 변경이 되면서 일정 두 파트에 대해서 0.7mm만큼 지금 간섭이 된다는 것을 표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섭 검사는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실 때 임의적으로 부품을 숨기거나 이제 투명도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제가 이 파트, 선택된 파트에 대해서 잠깐 삭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숨기겠다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용을 하셔서 부품 숨기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부품 숨기기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파트를 잠깐 숨겨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히스토리에서도 흑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품이 숨겨졌는지 히스토리상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숨겨진 부품은 다시 부품 표시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그래픽 환경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품을 숨기는 게 아니고 투명도를 변경을 하시겠다 하실 때는 투명도 변경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래픽 환경상에서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투명도만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려면 투명도 변경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한 어셈블리 환경에서 파트 편집 또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간섭 탐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파트 편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파트를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파트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 어셈블리 환경 내에서 파트를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간섭이 됐던 부분을 제가 피처에 필렛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필렛 값을, 필렛 반경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값은 0.1인치로 삽입을 했고요.
자, 이 내부의 모서리 부분을 필렛으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확인 버튼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수정을 완료를 하신 후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파트 편집 나가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다시 어셈블리 모드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하단부에 있는 파트를 한 번 더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후에 파트 편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파트를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하신 후에는 나가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육안상으로 봐도 저희가 간섭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분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면상에서 BOM 테이블을 삽입을 할 때 분해된 정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분해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탭 쪽에 가시게 되면 분해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분해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분해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속성 창이 좌측에 나타나시고요. 자, 먼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해 단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각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탭에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파트를 분해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분해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탭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까지 분해를 하실 건지 정보들이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옵션이라는 탭에서는 끌기 후 부품 자동 간격, 끌기 후 부품 자동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자, 분해 작업을 하실 때 자, 다중의 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드래깅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드래깅 후에 자동으로 부품들이 일정한 간격만큼 분해가 되는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기 후 부품 자동 간격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파트를 다중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파트 3개가 선택이 되었고요. 자, 파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파트의 위치에 좌표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좌표기를 마우스 드래그로 일정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끌기 후 부품 자동 간격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품이 이렇게 자동으로 일정 간격만큼 분해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 옵션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 이 부품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만큼만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 지금 분해 단계 1번이라고 해서 히스토리가 생성이 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파트의 분해 거리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큼 지정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과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100만큼 떨어진 곳에 파트들이 배치가 되면서 분해 단계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크 메일 파트를 분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큼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간격만큼 분해가 되시고요. 자, 50을 한 70 정도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요크 메일 파트를 분해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자, 요크 메일 파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좌표계는 기본 축에 대한 좌표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옵션을 이용을 해서 대각선의 방향으로 분해 또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방향으로 일정 간격만큼 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분해 3번에 대해서도 정확한 치수값 또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핀 파트들도 분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를 하기 위해서 자, 먼저 핀 파트를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이 아닌 새로운 모서리 방향을 선택을 해서 이 모서리 방향으로 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분해 단계에 대해서 치수값 또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있는 핀 파트 또한 제가 분해 방향을 스파이더의 모서리 방향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켰고요. 이 분해 단계 5번째에 대해서 치수값 또한 적용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해 작업이 완료가 되시고요. 자, 분해 작업을 완료를 하신 후에는 확인 버튼으로 분해를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해 작업을 하신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단계에 대한 편집이나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부분은 자, 설정 탭, Configuration Manager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분해도 1번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분해도 1번이라는 설정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피처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시고요. 자,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분해 단계에 기존에 작업했던 부분을 수정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한 이 어셈블리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1번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조립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조립된 상태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해로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분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분해된 상태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조립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조립이 되는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분해 또한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립시킨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를 도면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분해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자, 세문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시죠? 자,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있는 도면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도면에 어셈블리 뷰를 가져올 건데요. 자, 그 중에서 등각 보기라는 뷰를 마우스 드래그로 일정 위치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윗면에 대한 뷰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분해된 분해도에 대해서는 음영 표시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등각 보기 뷰를 선택을 하신 후에 좌측에서 분해된 상태로 보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어셈블리 작업을 했을 때 분해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도면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시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테이블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OM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이 있으신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엑셀 창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위치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분해도 이 어셈블리에 대한 BOM 테이블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핀인 저희가 이제 삽입한 파트들에 대한 네임이 품명이라는 BOM으로 삽입이 되었고요. 가장 앞부분에는 품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가장 처음에 불러온 블라켓 파트가 품번 1번으로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요크 메일 파트가 품번 2번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불러온 파트부터 품번이 지정이 되고요. 품번에 대한 부분은 뷰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주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주석의 자동 부품 번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품들의 품번 또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2번 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도면상에서 분해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셈블리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5장 도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